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재발률이 높고 전체 암 사망률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암으로 꼽히는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당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석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학교 병원 외과의 송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의 진행은 간암에 대하여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간암 환자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2017년 1년 동안 발견된 간암 건수가 6만 8천 건 정도가 됩니다. 6만 8천 건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 암 중에서 한 3.6%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 7번째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남녀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자는 한 5만 1,000명 정도고 전체 암 중에서 6.2% 차지해서 남자에서 발생하는 암들 중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여자는 한 17,000명 정도가 1년에 발생하는 간암이고 전체 여자 암 중에서 한 1.6%를 차지해서 여자에서 발생하는 암들 중에서 한 9번째로 많습니다. 숫자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약 4배 정도 많아서 남자에 주로 발생하는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암은 주로 누구에게서 발생하나요? 그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간에서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간암의 고위험군은 크게 3가지입니다.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간경화 이렇게 3가지인데 그거 외에도 뭐 음주,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암이 걸리지 않냐, 뚱뚱하면은 뭐 간암이 걸리지 않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음주나 비만도가 심해서 간 수치를 상승을 시키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다음에 간경화로 발전해야지 거기서 간암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이것이 고위험군이고 주로 이것이 있는 환자들에서 간암은 주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간암도 특별히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간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간은 매우 둔한 장기라고 합니다. 그 간암이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그때서야 검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간암 말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간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하실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고위험군,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간경화 환자들에게 무료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정기 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보면 70.4% 정도로 이제 평균이 잡혀 있는데 간암의 5년 생존율이 35.6%이던데 이게 치료가 어려운가요? 간암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암은 전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암이 발생했을 때 위암이나 뭐 대장암, 유방암 뭐 이런 대부분의 종류의 암들은 그 장기를 다 제거해주면은 완치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지만 간은 그 장기를 전부 제거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즉 간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간을 전체를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생존율이 낮은 그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간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간은 전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율이 낮은 2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간암은 항암제가 그렇게 효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항암제가 나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도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적고
그 효과도 굉장히 적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약제가 나와서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간암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간암이 그 생존율이 매우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암의 치료 중에 수술, 그 비수술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그 아마 간암만큼 그 비수술적인 치료가 많은 암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간은 다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다 절제를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여기서 말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뭐 색전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이저요법 같은 고주파 치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겠죠. 다 절개를 할 수 다 제거를 할 수 있었으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수술과 비수술적인 치료 뭐가 좋으냐? 제거만 할 수 있으면은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그 부위를 제거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간암의 위치, 개수, 환자의 나이, 환자의 뭐 여러 가지 전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안 될 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그 전문가하고 꼭 상의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 건강 보조제가 있잖아요. 네. 뭐 양약, 생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죠. 예. 이런 것은 허가된 것을 먹으면은 다 도움이 됩니까? 간만큼 그런 약재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굳이 뭐 간암이 있거나 간에 질환이 없어도 여러 가지 간을 위해서 뭐 한약이든 뭐 양약이든 생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정말 좋다라고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늘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정말 효과 있으면은 벌써 약으로 나왔다. 제약회사, 그 많은 제약회사가 왜 그 정보를 모르겠냐. 하지만 약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효과가 떨어지고 독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독성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약제들, 입증되지 않은 약제들 여러 가지 한 번에 동시에 먹고서 독성 감염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떠한 약제를 선택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